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서티 준비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슈퍼볼 55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제 이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자리에 이진만 위원을 저희가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모시는 건 좀 어렵게 됐고, 대신 이진만 위원이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주시고 분석도 열심히 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서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직접 녹화에 참여하신다는 생각으로 정말 긴 분량의 자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고, 저희가 좀 부족하겠지만 최대한 잘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캔자스시티 칩스, 그리고 역대 최초로 홈에서 슈퍼볼 경기를 갖게 되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맞대결이 되겠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선수단에 코로나 이슈가 없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제 부상자를 제외하고 나면 풀 전력으로 이제 맞붙을 수 있게 됐다. 굉장히 좀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높은 무대인 이 슈퍼볼에서만큼은 코로나 이슈 없이 양 팀이 이제 정정당당하게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경기는 이제 미국 시간으로 2021년 2월 7일 일요일 6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월 8일 오전 8시 30분에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 레이먼드 제임스 스타디움에서는 세 번째로 열린 슈퍼볼 경기라고 해요. 그리고 템파베이 지역에서는 5번째 열리는 슈퍼볼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슈퍼볼에서 세워지는 세 가지 기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역대 최초로 홈 구장에서 이 슈퍼볼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진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만년 꼴찌 팀의 대명사인 벅스가 이 많은 강팀들을 제치고 그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벅스가 팀 역대 승률이 지금 4할이 되지를 않거든요. 네. 그만큼 좀 약체로 머물러 있던 기간이 길었던 팀인데 벅스가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우게 되는 기록이 톰 브레이디 선수의 개인 기록인데, 개인 통산 10번째 슈퍼볼 출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슈퍼볼 시대의 역대 최다 기록이고, 앞으로도 어떤 선수가 깰 수 있을지 좀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려운 그런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 기록도 좀 깨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 기록입니다. 22,000명의 관중이 입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소 관중 기록이라고 해요. 이게 다음 슈퍼볼에서 깨지면 안 되는 기록이죠. 그렇죠. 만약에 22,000명보다 더 적은 관중을 받아야 되는 슈퍼볼이 있다면 여전히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요 22,000명을 조금 세분화해서 나눠보면 14,500여 명의 유료 관중, 그리고 이제 초청권을 받은 7,500명의 의료진이 이번 슈퍼볼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매년 슈퍼볼에서 이제 AFC 그리고 NFC 팀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홈앤 어웨이가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NFC가 홈이 될 차례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홈구장을 사용하는 이 버커니어스 입장에서는 또 홈 라커룸을 그대로 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커룸뿐만 아니라 훈련 시설까지 이제 자신들이 이용하던 것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좀 적응이라는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봐야겠어요. 어쨌든 뭐 숙소를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 홈팀이 유니폼 색깔을 먼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벅스가 홈구장에서 이제 슈퍼볼 경기를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정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보통 풋볼에서는 홈팀이 이제 색깔이 있는 유니폼을 입고 원정팀이 하얀색 계열의 유니폼을 입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런데 징크스에 따라서 좀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벅스가 계속해서 원정을 다니면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연전 연승을 했기 때문에 슈퍼볼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흰색 유니폼을 선택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벅스 같은 경우는 흰색 상의에 갈색 바지, 그리고 칩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상의에 흰색 바지를 입기로 결정을 했는데, 작년에 슈퍼볼 우승을 할 때 캔자스시티 칩스가 빨간색 상의에 하얀색 바지를 입었었거든요. 이 선택은 이 캔자스시티 칩스에게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칩스도 뭐 딱히 거부감이 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벅스가 흰색 유니폼을 고른 데에는
톰 브레이디가 뉴잉글랜드 시절에도 이 흰색 유니폼을 입고 큰 경기에서 이제 승리들을 많이 거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징크스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벅스의 선택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벅스가 원정 유니폼을, 칩스가 홈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게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중계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슈퍼볼의 중계는 CBS에서 맡게 됐습니다. 짐 렌츠, 토니 로모, 트레이시 울프슨, 에반 워시번, 제이 필리 크루가 맡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MBC가 중계를 할 차례였거든요. 왜냐하면 53회 슈퍼볼 때 CBS가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팍스가 했으니까 올해 이제 MBC가 중계를 할 차례인데, 이번 중계권을 CBS와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CBS가 올해 중계를 하고, 내년 슈퍼볼을 MBC가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제 MBC가 미국 내에서 올림픽 중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032년까지 중계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올림픽 중계를 해야 되는데, 이 슈퍼볼을 중계하는 세 개 회사가 있잖아요. CBS, 팍스 그리고 NBC. 이 세 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슈퍼볼을 중계를 하는데, 이 세 회사 간에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해요. 슈퍼볼을 중계할 때 그 동시간대에 경쟁 스포츠 프로그램을 틀지 않기 라는 이제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내년 동계올림픽이 이제 베이징에서 열리잖아요.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슈퍼볼 경기를 치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동계올림픽인데 이걸 안 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MBC가 내년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 CBS가 올해로 이제 앞당겨서 슈퍼볼을 중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MBC가 이제 내년도 슈퍼볼과 베이징 올림픽을 같이 이제 중계를 할 예정인데, 네. 그러면 하루쯤은 이 베이징 올림픽을 제대로 좀 미국 내에서는 즐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물론 미국 사람들은 워낙 풋볼을 좋아하니까 네. 그 정도의 불편함은 좀 참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올해는 이제 CBS의 넘버원 중계진이 중계를 하는 그런 슈퍼볼이 되겠고요. 또 특이한 것이 올해 경기에는 이제 최초로 심판 크루에 여자 심판이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NFL 경기가 7명의 심판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주심은 칼 셰퍼스라는 이제 남성이 맡을 예정이기는 하지만, 네. 이제 나머지 6명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라 토마스라는 여성 심판이 이제 최초로 이제 올라설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뭐 대학 무대에서 여자 키커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중계진에서 여자 캐스터의 또 중계를 들을 수도 있었잖아요. 이 여성들이 풋볼계에서 조금씩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볼 하면 또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게 이 공연과 광고잖아요. 일단 공연 먼저 얘기를 해보면, 올해 내셔널 앤썸은 컨트리 뮤직 가수 에릭 처치, 그리고 이제 R&B 가수 제스민 설리번이라는 분이 듀엣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은 더 위켄드라는 이제 뮤지션이 맡기로 했어요. 예, 하프타임 쇼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녹화를 2월 1일 월요일 이제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공연이 경기장 안에서 치러질지 아닐지에 대한 이제 확실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서, 근데 지금 이대로라면 아마도 이제 경기장 안에서 공연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곳에서 공연을 하고 뭔가 이제 영상을 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 위켄드라는 가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저도 이제 팝에 대한 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자료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3번의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했던 이제 캐나다 국적의 가수라고 해요. 네. 대표곡이 블라인딩 라이츠나 스타보이 같은 이제 그런 곡들을 이제 불렀던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하프타임 쇼 공연을 보시기 전에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이 위켄드를 미리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 기억에 재작년에 내한도 왔었을걸요. 아마. 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좀 집에서 공연을 지켜봐야 하는 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팬들을 위해서 거의 7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서 굉장히 영화 같은 연출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하프타임 쇼예요. 네. 그리고 이 위켄드가 장사도 정말 할 줄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하프타임 쇼를 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슈퍼볼 전에 그레이티스트 히츠 앨범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던 얘기로는 소위 말해서 베스트 앨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트곡들을 모아놓은 앨범을 이제 새롭게 냈다고 하는데 정말 똑똑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광고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 슈퍼볼 광고권을 산 기업들의 명단이 예년과는 좀 달라졌어요. 경기는 어려워졌는데 슈퍼볼 광고비는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30초당 560만 달러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6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1초당 2억의 광고비는 이제 거의 변하지를 않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코카콜라나 뭐 현대자동차, 버드와이저 같은 단골 손님들의 명단이 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슈퍼볼 광고에서 좀 시청자들에게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이제 적당한 유머 코드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칫 선을 넘었다가 이제 지금 힘든 시기에 왜 장난을 치느냐 이렇게 좀 역풍을 맞을 것도 좀 우려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네. 효과는 역효과가 나고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다라는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틱톡의 경쟁 업체인 트릴러, 그다음에 온라인 자동차 매장 브룸, 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인 파이버 같은 기업들의 이제 광고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택트 산업이 좀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 트렌드에 맞게 슈퍼볼 광고의 모습을 드러내는 기업들의 이름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광고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재치 있는 광고들이 나올지도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맞대결 전적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양팀이 이제 역대 13번의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상대 전적은 7승 6패로 오히려 벅스가 앞서요. 최근에는 칩스가 꾸준히 플레이오프에 나가고 강팀으로 군림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전에는 또 약팀이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양팀이 비슷한 상대 전적을 가지고 있고 슈퍼볼에서 양팀이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양팀의 첫 대결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번 정규 시즌에 양팀이 한번 맞대결 펼친 적이 있었는데 12주차 맞대결에서 27대 24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당시 이제 타이릭 힐 선수가 The Help is on the way라고 이제 이 셰넌 샤프가 했던 명대사를 리메이크를 하면서 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날 이제 타이릭 힐 선수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캐리를 했죠. 3개 터치다운에 269 리시빙 야드거든요. 네. 이게 쿼터백 기록이 아니라 리시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좀 휘둥그레질 만큼 엄청난 스탯을 뽑아냈던 타이릭 힐이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꼽아야겠어요. 네. 그리고 두 팀의 이 올 시즌 흐름을 좀 보면 캔자스시티 칩스 같은 경우는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에게 패배를 한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전 경기를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벅스 같은 경우는 이 12주차에 칩스에게 패배를 한 이후에는 또 한 경기도 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최근에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 라인과 좀 경기 관전 포인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먼저 스토리 라인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만 위원이 꼽아준 스토리 라인 중에 저희가 조금 추려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브레이디가 10번째 슈퍼볼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의 고트 논쟁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라이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볼에 진출한 횟수도 횟수고 우승 횟수만 따져도 다른 선수와는 좀 비교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비교할 선수를 찾자면 50년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쿼터백이었던 오토 그레이엄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이제 이진만 위원이 찾아줬는데 1946년부터 55년까지 10년 연속 결승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7번의 우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과는 이제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렵고 횟수로만 봤을 때 좀 비교가 가능한 대상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리그 규모나 어떤 수준 자체가 조금은 이제 떨어질 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브레이디의 기록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에서 우승 횟수로만 좀 비교를 해봐도 NBA의 빌 러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50, 60년대 이제 셀틱스에서 뛰면서 13년 동안 11번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NHL에서도 헨리 리처드라는 선수가 50년대부터 70년대 몬트리올 캐네디언즈에서 뛰면서 스탠리컵 11번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선수 다 그 종목의 고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NBA에는 마이클 조던, NHL에 웨인 그레츠키가 있다면 NFL은 톰 브래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스토리라인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 브레이디가 고트인 이유에 대해서 이즈만 의원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단순 우승 횟수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팀 전체를 변화시키고 슈퍼볼에 진출시키는 수준까지 그것도 이적 첫 해에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벅스가 작년에 어떤 팀이었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브레이디가 벅스로 이적을 하고 나서 안토니 브라운, 크롱크, 레너드 포넷 등 다른 스타 선수들이 줄줄이 이적을 해서 따라왔다. 거기다 이제 사람을 모을 수 있고 팀의 성적을 넘어서 팀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해준 선수가 NBA의 르브론 제임스와 이제 비교를 해줬는데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사실 이제 구단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강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어딘가 좀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는데 이 두 선수가 합류를 하고 나서 구단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나 팬들이 좋아하는 그런 팀으로 이제 변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브레이디가 이적을 하고 나서 과연 팀을 1년 만에 얼마나 바꿀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지켜봤었는데 네. 브레이디가 결국 팀을 슈퍼볼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스스로 입증을 해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즈만 의원이 표현을 하기로도 이 팀이 쿨한 팀 그리고 도시 자체도 쿨한 도시 같은 느낌으로 좀 변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사실 이제 다른 선수들이 뛰고 싶은 팀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한두 번 우승에 근접하는 시즌들을 만들어내면 브레디가 떠난 이후에도 이제 벅스는 좀 꾸준한 강팀, 명문 구단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팀들의 유니폼은 저도 안 입고 싶은데 유니폼이 정말 예쁘지 않으면 저도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와서 그런 이미지마저 좀 바꿔놨다. 그러니까 캐벌리어스 같은 경우에 르브론 제임스가 와서 우승을 하기 전까지 누가 유니폼 입고 다녔나? 그건 생각해보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이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톰 브레이디 같은 선수들 많이 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팀 스포츠기는 하지만 한 명의 슈퍼스타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면 르브론 제임스는 고트라고 하지 않았고 고트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트에 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MJ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즈만 위원이 표현을 하기로는 르브론 제임스는 고트급이다. 브레이디는 고트다. 라고 이제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스토리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디가 이번 포스트 시즌에 올라와서 꺾은 상대들을 한번 봐야 된다. 드류 브리스, 에런 로저스 그리고 이제 슈퍼볼에서 마홈스와 상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마홈스마저 꺾는다면 역대 최고급 포스트 시즌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브리스와 로저스, 패트릭 마홈스 모두 명예전당을 이미 예약을 했거나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모두 한 포스트 시즌 시리즈에서 꺾고 우승컵까지 차지한다면 브레디의 이번 우승은 더 값지게 평가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브레이디라고 하면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선수인데 이 역대급 브레이디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희생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모차르트에게 살리에리 같은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AFC 이스트에 속한 다른 팀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브레이디가 패트리어츠에 머무르는 20년 동안 무려 17번이나 지구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같은 지구에 있던 돌핀스나 제츠, 빌스 같은 팀들은 좀 길을 펴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 세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도 좀 어려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보면 스틸러스입니다. AFC 챔피언십 게임에서 브레이디에게 패배해가지고 슈퍼볼에 못 나간 것만 3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틸러스가 구단 역사상으로는 패트리어츠와 함께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한 팀이기는 하지만 브레이디 시대만큼은
조금 패트리어츠에게 밀려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 필립 리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필립 리버스 선수가 이제 저희가 그 콜츠의 시즌 정리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정규 시즌에서 이제 플레이오프까지는 끌고 나갈 수 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길목마다 브레이디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는데 브레이디를 만나서 떨어진 게 3번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06년에는 1번 시드로 올라가서 홈에서 브레이디에게 패해서 탈락을 했고 또 리버스의 커리어에서 유일했던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이었던 2007 시즌도 결국 패트리어츠를 넘어서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브레이디가 결국 이 선수 그리고 팀들을 상대로 이제 슈퍼볼 진출을 만들고 우승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스토리라인으로 넘어가 보면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브레이디와 마홈스의 맞대결. 정말 아이콘과 아이콘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와 누가 붙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누가 누구와 동시대였다면 누가 이겼을까? 라는 얘기를 여러 스포츠들에서 하곤 하는데 그게 몇 안 되게 실현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 몬테나와 톰 브레디는 맞붙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현재의 고트인 브레디와 차기의 고트가 될 수 있는 마홈스의 맞대결을 슈퍼볼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슈퍼볼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대결이 펼쳐졌느냐? 있었느냐? 아마 가장 가까운 경기는 91년도 NBA 파이널이 아닌가. 당시에 마이클 조던과 매직 존슨이 맞붙어서 마이클 조던이 승리를 하고 개인 커리어 첫 번째 우승을 치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역사를 지나고 보니 이때 91년 파이널이 어떤 고트 대관식이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이 MJ의 스토리 라인대로라면 패트릭 마홈스가 톰 브레이디를 상대로 왜 워크래프트 시리즈 나온 아서스 왕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대관식을 하는 I'm succeeding you라는 이제 명대사를 남기면서 대관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톰 브레이디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반지를 놓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브레디가 40대의 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슈퍼볼에서의 브레디는 항상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죠. 그럼요.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맞대결이 될 것 같은데 말씀해주셨던 이제 91년도 NBA 파이널에서 현지 중계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잘 오지 않는 대결이다. 이런 매치업 없을 거다. 이 시간을 즐겨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슈퍼볼 역시도 그 얘기가 좀 통용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브레디와 마홈스의 역대 맞대결 전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저희가 뭐 시즌 중에 한두 번 정도 언급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두 선수가 역대 4번 만나서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18시즌 7주 차에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당시에는 난타전 끝에 브레디가 43대 40으로 승리를 거뒀고 예. 같은 시즌에 AFC 컨퍼런스 챔피언십 게임에서 연장 접전 끝에 브레디가 다시 한번 승리를 하면서 슈퍼볼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브레디가 첫 2번의 경기는 이겼는데 최근 2번의 경기에서는 마홈스가 복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19시즌 13주차 그리고 이번 시즌 12주차에 각각 칩스가 패트리어츠와 벅스를 꺾고 상대 전적을 2승 2패로 맞춰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두 선수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톰 브레이디가 이 경기를 이기게 된다. 그러면 NFL 역대 최초로 어떤 팀도 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떤 선수도 하지 못했던 7개의 반지를 얻게 됩니다.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그런 금자탑을 쌓게 되고 무엇보다도 페이트리어츠에서 그 긴 시간 동안 있으면서 6번의 우승을 했지만 네 우승은 빌 벨리책 감독이 만들어준 거 아니야? 너는 시스템 쿼터백 아니야? 라는 의문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헤이터들의 어떤 의심의 눈초리 그 질문들에 대해서 아니 그 왕조의 건설의 주축은 나였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패트릭 마홈스가 만약 이 경기를 이기게 되면 일단 실질적인 커리어 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4년 차 시즌이긴 합니다만
이 데뷔 시즌에는 실질적으로 레드셔츠를 입었고 한 경기밖에 안 뛰었으니까. 그리고 2년 차의 MVP, 3년 차의 우승, 그리고 실질적인 3년 차 시즌에 두 번째 우승. 그러면 첫 3년 동안 MVP 우승 2번이잖아요. 이거는 명예의 전당 확정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반지가 2개째잖아요. 그리고 브레이디는 반지가 여전히 6개일 거 아니에요. 반지 격차가 4개로 줄어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브레이디의 커리어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왜냐면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브레이디의 커리어를 마홈스랑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마홈스가 뭔가 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맞아요. 지금 이대로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 경기를 지게 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브레이디의 반지가 7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홈스는 여전히 1개죠. 그럼 6번의 우승을 더 해야 브레이디와 우승 횟수가 같아지는데 상대 전적이 그리고 이런 큰 경기에서의 이 전적은 또 기록에 특별하게 남잖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 경기를 지고 나서 7번째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브레이디랑 반지 개수가 똑같아졌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브레이디가 잘했어 마홈스가 잘했어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야 마홈스랑 브레이디랑 헤드 투 헤드로 그것도 슈퍼볼에서 붙어서 깨졌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패트릭 마홈스가 탐 브레이디를 넘기는 거의 영원히 힘들지 않나. 그게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이제 더 많은 우승을 해서 그걸 역전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 길까지 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트릭 마홈스로서는 탐 브레이디를 넘으려고 한다면 이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된다. 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홈스와 브레이디가 똑같이 25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마홈스가 조금 더 빠르게 많은 것들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마홈스가 만약에 부상 없이 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슈퍼볼에서 브레이디를 넘어선다면 뭐 언젠가는 브레이디를 넘을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팀적으로 봤을 때도 칩스는 이번에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되면 리핏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연속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되는데 역대 슈퍼볼 리핏이 8번이 있었다고 해요. 1회, 2회 패커스, 그리고 7회, 8회 돌핀스, 9회, 10회 스틸러스가 한 번 했었고 13, 14회 스틸러스가 또 한 번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23회, 24회 슈퍼볼에서 49ers가 27회, 28회 카우보이스, 그리고 이제 32회, 33회 브론코스, 그리고 38회, 39회 슈퍼볼에 패트리어츠가 이제 연속 우승을 하게 되는데 이 근 15년 동안 그러니까 03 시즌, 04 시즌이니까 근 15년 동안 리핏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걸 캔자스시티 칩스가 해낼 수 있는 길목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버커니어스 입장에서는 2002년 시즌 이후에 첫 우승 도전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버커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와일드카드로 올라와서 슈퍼볼까지 진출을 하게 됐는데 가장 최근에 이 와일드카드로 진출을 해서 슈퍼볼까지 올라왔던 팀을 찾아보니까 2011년도 그린베이 패커스였습니다. 당시 이제 에런 로저스가 유일한 우승 반지를 차지했던 시즌이었는데 아마도 이게 버커니어스에게는 또 기분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코로나 변수가 있으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홈 어드밴티지가 크게 느껴지지를 않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벅스가 계속해서 원정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 강팀들을 모두 이겨내면서 이 무대까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양 팀에게도 그리고 양팀 쿼터백에게도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걸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관전 포인트를 짚기 전에 양 팀의 부상자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칩스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주전 레프트 태클 에릭 피셔가 아킬레스 부상을 당했어요. 예. 그리고 라인베커 윌리 게이까지 이 두 명의 공수 핵심의 선수가 이번 슈퍼볼에서는 이제 결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칩스의 부상 선수들도 보면 레비언 벨 선수가 무릎 부상이 있다고 하고요. 이 라샤 팬턴 선수가 발 부상, 그리고 르제리어 스니 선수가 컨커션 프로토콜에 들어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세미 와킨스 선수는 종아리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들은 뭐 출장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러닝백 클라이드 에드워즈 헬레어 선수까지 지금 이 챔피언십 경기에서 부상 복귀를 하긴 했지만 여전히 몸 상태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러닝백 진용에 좀 부상이 많은 것이 칩스에게는 좀 마음에 걸린다고 해야겠어요. 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이 부상자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 공식적으로 경기에 못 뛴다라고 발표된 선수는 없는데 뛰기 어려운 선수들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출장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세이프티 조던 화이트헤드 선수가 어깨 그리고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또 출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리고 라인베커 라본테 데이빗과 앙투안 윈필드 주니어도 좀 약간 출전 여부에 좀 의문이 붙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마 경기에는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이슨 피에르 폴 선수가 무릎 부상 이슈가 좀 있다고 하고요. 로널드 존스 주니어 선수가 대퇴 사두근 쪽 부상이 아직까지 좀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뛸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벅스 공격의 강점인 리시버진 그리고 칩스의 강점을 막아줘야 하는 세이프티진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거는 에리언스 감독에게는 좀 골칫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좀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슈퍼볼 홈필드 어드밴티지. 이제 최초로 생기는 슈퍼볼 홈필드 어드밴티지인데 이게 과연 실제로도 있을 것이냐? 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만 위원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관중이 3분의 1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좀 홈필드 어드밴티지가 감소할 만한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슈퍼볼을 치르는 선수들의 이 정신력 그리고 집중력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게 슈퍼볼 개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파티도 많고 이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 올 시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년만큼 심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또 도시에 모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른 선수들이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친구들이 모이고 뭐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도 다 올 거 아니에요, 집으로. 그런 상황과 칩스 선수단 같은 경우는 이 캔자스시티에 있다가 경기 치르기 이틀 전에 템파베이로 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절제되고 관리된 생활을 하는 쪽은 캔자스시티 칩스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벅스가 워낙 오랜만에 슈퍼볼 진출을 했기 때문에 브래디나 그롱크 정도를 제외하면 커리어 첫 슈퍼볼을 치르는 선수들이 대다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유혹에 넘어가기 조금 더 쉬운 환경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찾아줬는데 슈퍼볼 전날 사고를 친 선수들이 꽤 많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을 꼽아보면 예전에 레이더스에서 뛰었던 베러 로빈스라는 선수가 있다고 해요. 이 선수가 37회 슈퍼볼 전날 밤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던 것이 우울증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불안 증세를 보였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의 아내가 얘기를 하기를 파티에 갔었다 라고 이제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펠컨스의 세이프티 유진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33회 슈퍼볼 전날에 매춘부와 또 파티를 했다고 해요. 광란에 이제 섹스 파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기력 저하를 보이면서 여러 차례 이제 딥패스를 허용했고 결국 이제 패배 원흉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벅스 선수단이 뭐 이런 사고를 친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큰 경기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위험에 노출된 것은 칩스보다는 벅스 쪽이다. 이런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치업으로 넘어가서 벅스 입장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점은 캔자스시티 칩스를 상대로 안전한 리드는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60분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방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시즌부터 칩스가 많은 점수를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들을 극복해내고 역전승을 거두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벅스는 이 사례를 좀 명심을 해야겠어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28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었고 올 시즌 빌스와의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도 9점을 뒤지고 있었는데 또 곧바로 역전을 만들어냈거든요. 사실상 리드를 당하고 있어도 리드를 하고 있는 것과 진배 없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슈퍼볼에서도 칩스가 경기 종료 10분여까지 투포지션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고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라이너스 수비진들이 마움스의 패스를 인터셉트하고 나서
좀 축포를 미리 쏘아 올리는 세레머니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벅스 선수들도 뭐 경기 일정 시점까지 앞서고 있어도 이제 절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벅스의 공격부터 좀 살펴보면 슛아웃 경기를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가 하이스코링 게임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칩스 같은 이 다득점을 만들어내는 공격진을 갖고 있는 팀을 상대로 가지고 나가는 전략 자체가 러싱을 위주로 게임을 준비를 해서 이 타임 오브 포제션을 잡아먹고 상대에게 최소한의 공격 기회만을 넘겨준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전략을 준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벅스가 로날드 존스의 컨디션이 포스트 시즌에 썩 좋지 않고 레너드 포넷이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기복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싱 공격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벅스 입장에서는 차라리 정규 시즌 레이더스처럼 이 디패스들을 많이 던지면서 좀 많은 점수 난타전을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러싱 공격을 얼리다운에서 시도를 했을 때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서든 롱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초반에 러싱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쿼터백과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쿼터백과 타이트엔드 간의 어떤 이 리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경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복이 있는 포넷 그리고 지금 부상 여파가 있는 로날드 존스에게 중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차라리 패싱 위주로 게임을 가져가라. 그래서 벅스가 자랑하는 리시빙 크루들이 있잖아요. 네. 뭐 마이크 에반스나 크리스 가딘, 그다음에 뭐 경기에 나올지 좀 불투명하긴 하지만 안토니오 브라운도 있고 여기에 그론크와 카메론 브레이트까지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을 브레이디가 좀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거기다가 칩스의 코너를 보면 코너 뎁스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세이프티가 좋았으면 좋았지 코너 뎁스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물론 이제 빌스의 스테펀 딕스 선수를 완전히 막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빌스는 스테펀 딕스밖에 없거든요. 냉정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근데 벅스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 수많은 리시버들이 있고 하나하나가 다 정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에반스를 막을 수 있고 가딘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롱크는 누가 막고 브레이트는 누가 막고 스카티 밀러는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정상급의 리시버들을 동시에 다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벅스가 또 이번 시즌 오펜시브 라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브레디가 이 다운필드 패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벌어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도 이제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즈만 의원이 얘기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브루스 에리어스 감독의 입장에서도 이런 패싱 전략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앤디 리드 감독과의 어떤 자존심 대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앤디 리드 감독은 공격 천재다라는 얘기를 듣는 감독인데 그 감독을 상대로 그 감독이 제일 잘하는 패싱 게임에서 내가 이긴다? 내가 더 좋은 감독이야. 내가 더 잘해. 라는 걸 또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에리언스 감독도 자신의 커리어 첫 슈퍼볼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해왔던 것,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무기로 이제 아마 경기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이번 5주차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가 칩스를 꺾었을 때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데리카 선수가 계속해서 뒷볼을 던지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갔었고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벅스가 좀 참고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벅스 공격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칩스 수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칩스의 수비가 그렇게 강한 수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칩스의 수비는 실점을 안 한다기보다 그냥 빅플레이 한두 번을 만들어내서 공격권을 갖고 온다는 생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실점을 최소화하기보다 네. 어떤 턴오버 유도에 좀 집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네.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칩스의 수비가 점수를 안 줄 수 있는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팀은 아니에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빅플레이를 만들어내서 패트릭 마홈스의 공격권을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주자. 그래야 조금 더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톰 브레이디의 가장 큰 약점이 포켓 센터 쪽을 뚫고 들어오는 수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 존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칩스 수비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앞선에 크리스 존스, 뒷선에 이제 타이런 매튜잖아요. 그래서 크리스 존스가 이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 중앙을 이제 파고들어서
브래디를 좀 압박할 수 있느냐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진만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 탐 브레이디가 패배했던 3번의 슈퍼볼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 부분을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블리츠보다 이 인테리어 쪽에서 꾸준한 패스러시가 잘 이루어졌을 때 탐 브레이디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반대 입장에서 칩스의 공격과 벅스의 수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벅스의 수비를 생각을 해보면 슈퍼볼이라는 본고사를 앞두고 NFC 챔피언십 게임이라는 예비고사를 잘 치렀다. 이게 이제 패트릭 마홈스와 가장 유사한 쿼터백이 사실 에런 로저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팀들이 시즌 중에 그 상대 팀과 굉장히 유사한 스타일의 쿼터백, 물론 이제 굉장히 약한 선수겠지만 그런 선수들을 이제 상대편에 세워놓고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슬램덩크에 보면 산왕이 이제 가상북산이라고 이제 선배들을 데려와서 오비란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의 벅스와 상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훈련이 아니라 챔피언십 게임에서 이미 한번 해봤다. 더군다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게 당시 이제 랩테클 데이비 박티아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슈퍼볼에서 이 칩스 랩테클 에릭 피셔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마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면 지난주 경기에서 벅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사실 이 패커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상당한 강점을 보여줬던 벅스의 D라인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뭐 제이슨 피에르폴, 은다무 콩수 이런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슈퍼볼 때도 재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 D라인을 칩스의 O라인을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벅스가 비타베아가 복귀를 하면서 이제 디펜시브 라인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고 그렇죠. 챔피언십 게임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슈퍼볼에서도 뭐 르비언 벨이나 클라이드 에드워즈 엘레어 같은 러닝백 선수들의 러닝 게임을 완전히 봉쇄하고 이제 마홈스에게 무조건 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제한 이후에 마홈스를 압박하는 데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네. 뭐 벅스가 한번 승리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린베이 패커스의 경기와 굉장히 좀 유사한 점이 많은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칩스 리시버들이 빨라요.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에는 없는 트래비스 켈시라는 선수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패싱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이 짧은 거리를 확실히 받아줄 수 있는 켈시 그리고 아주 빠른 스피드로 이 세퍼레이션을 만들어내면서 딥패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타이릭 힐 이 두 가지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 칩스에 있다는 점이 벅스 수비에게는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여기다 뭐 세미 아킨스 그리고 미콜 하드먼 뭐 이런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반테 애덤스만 맞고 나면 크게 위협적인 선수가 없었던 그린베이 패커스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칩스의 공격은 정규 시즌에 늘 해왔던 대로 패싱 헤비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벅스가 예비고사를 아주 잘 치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마홈스도 그 경기를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시 로저스가 5개나 색을 당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마홈스는 조금 더 젊고 조금 더 패스러쉬를 이렇게 피해내는 능력 이것들이 조금은 더 좋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차이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의 성적만 놓고 봐도 칩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얼리다운에서 패스 시도를 기록을 했던 팀이거든요. 더군다나 상대가 런 디펜스 넘버원인 벅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러싱을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들인 패스 공격을 가장 큰 무대에서 벌일 이유가 더더욱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릭 힐 선수와 칼튼 데이비스의 매치업을 저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12주차 맞대결에서 타이릭 힐과 칼튼 데이비스가 맞대결을 펼쳤었을 때 데이비스가 탈탈탈 털렸거든요. 거의 영혼까지 털렸는데 그날 타이릭 힐 선수가 269야드였나요? 거기다가 3개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는데 그게 모두 칼튼 데이비스 상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칼튼 데이비스가 이 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지난 12주차 경기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1대1로 좀 타이릭 힐을 제어하려는 시도를 했다가 네.
그것이 잘 통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벅스가 과연 타이릭 힐에게 2명 이상의 수비를 붙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 힐에게 더블 커버리지를 간다면 캐시가 있죠. 네, 다른 쪽이 또 열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대처법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현지 도박사들도 양 팀이 굉장히 좀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할 거다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에서는 칩스의 3.5점 정도의 우세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점이라고 하면 필드골 하나 차이니까 언제든 승패가 바뀔 수 있는 아주 접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예측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으세요? 뭐 서로 양 팀의 강점과 약점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팀이 이길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일단은 칩스의 우세를 예측하는 것이 조금은 더 이성적인 예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를 위해선 제가 벅스로 가야겠죠. 저는 벅스의 우승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 슈퍼볼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